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언니들, 벌써 날씨가 추워졌네요. 이젠 반팔보다는 긴팔이 익숙해지는 계절 되었는데요. 왠지 마음이 몰랑몰랑 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루나랑 같이 마음 꽉꽉 채워서 가는 걸로 해요. 그럼 3주차 오늘도 힘차게 갑니다. 쉿, 언니만 몰랐던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지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실 통화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자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9월에 레지퍼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지퍼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 양장 만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가 선물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10월 3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랑랑님이십니다. 오늘따라 연애가 하고 싶어서 건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옆에 있어주고 편안하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다독여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직 마음을 편하게 가진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람에게 많이 대여서 그런 건지 마음 편한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 어플을 하면서 매칭이 되어 텍스트로 대화를 해도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멀어질까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 됐어요. 사람들 워낙 뒤에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친구라든가 연인도 마음이 편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내가 뭔가 벽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날 때는 소극적으로 다가가는 거는 좀 사람을 만나는 데는 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어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플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사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로 엄청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저한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딱딱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빨리 만나려고 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거나 저 사람은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나? 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뭔가 어플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좀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고 싶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원래 목마르자가 우물을 파듯이 나도 어플에서 사람 만날 수밖에 없다면
어플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고 한들 모든 사람은 다 100%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좀 챙겨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주신 랑랑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근데 이게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건지 연인을 만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본인이 먼저 목적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플을 해봤을 때 느꼈던 게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사귀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인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의 약간 목적성이 달라지면 약간 관계가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건지 연인을 사귀고 싶은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덜 상처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에 날씨도 쌀쌀해지고 좀 허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뭔가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생명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외로움을 차감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외로움은 사라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외로움을 좀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원래 예전에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께서도 요즘에 날씨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언니 나름대로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그런 외로움을 먼저 본인 나름대로 좀 해결을 해보시고 안 되겠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반드시 애인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루두루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니에게 드릴 신청곡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권진아의 뭔가 잘못했어 듣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두 번째 사연은 메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자주 우울해져서 힘들어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싶기도 해서 불안하고 우울해요.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 항상 혼자인 느낌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행복을 느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오해에 덮어쓰기 신청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행복이라는 게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거가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노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행복함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메인님은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음료를 한잔 하기도 있을 수 있고 일이 끝나고 나서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만화책 가게에 가서 만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재밌는 거를 보면서 맛집 탐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해보시는 게 나중에 언니가 행복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 내가 여기서 행복했으니까 나는
친구랑 이런 걸 해보는 게 좋겠다라든가, 뭐 애인과 이런 거 해보는 게 좋겠다라든가, 뭔가 기준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먼저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 루나의 행복은 제가 연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울하고 불안해질 때에는 연어를 먹어요. 연어를 먹으면 행복해져요. 아니면 저는 달달한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과일 주스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한번 산책을 해본다거나 그냥 정처 없이 버스를 탄다거나 라는 식으로 좀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큰 행복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좀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행복부터 좀 찾아가면서 10의 행복보다는 약간 1의 행복을 좀 10개 해가는 그런 식으로 저는 행복감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래저래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은 행복부터 먼저 해보는 것도 뭐 완전하게 불안감이나 우울함이 사라지진 않지만 뭐 100%의 불안감이 한 70%까지 좀 낮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낮추다 보면 언젠가는 10%, 5%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이님께서도 행복이라는 게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작은 행복부터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메이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ON의 덮어쓰기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념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밀.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신 방법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단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호응 맞는 맞춤정보 띵동. 7월 3주차의 띵동은 동성부부 혼인신고 접수 소식입니다. 같은 성별끼리 혼인신고도 접수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 뒤 지난달까지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동성가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3월 25일 가족관계 등록 전산 시스템이 변경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동성간 혼인신고는 총 20건이라고 합니다. 20건 모두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수리 처분됐는데요.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최근 6년간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주체성 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은 1만 1,184명이며 2018년 한 해 1,400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2,1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 의료 조치와 법적 성별 정정, 병역 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인데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을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의 첫 관문인 상황입니다. 현재 동성 혼인신고 건수와 성주체성 장애 진단 현황 등으로 성수자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정작 국가 통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무총리에게
각종 국가 승인 통계 자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에서 하는 조사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도 신설할 것을 공고했는데요. 장 의원실이 통계청에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부부를 기타 동거인이 아니라 동성부부로 분류할 것인지를 묻자 통계청은 한국 사회의 성가치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며 동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동성부부 분류를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영한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통계청은 성소수자 삶의 실태를 통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 100주년이 되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명실공히 차별과 배제 없는 인구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소수자를 가시하기 위한 조사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노력에도 지워지고 있는 성소수자의 존재가 언젠가 더욱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띵동은 레주파와 함께 떡볶이 먹으러 갈래 소식입니다. 가을도 찾아왔는데 할 일도 없고 주말에 심심한 언니들 지금 리슨업! 떡볶이도 만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 언니들은 지금 레주파의 떡볶이 파티에 초대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숙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장소는 신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준비물은요. 소정의 참가 비용과 함께 1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얼리버드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루나랑 함께 게임도 하고 떡볶이도 먹자고요. 기다릴게요. 그럼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만 모르는 이야기의 루나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한계를 무의식 중에 정하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언니가 원하는 목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본인 자신을 믿고서 찬찬히 꾸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레주파가 그리고 루나가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키어라디오 L 양전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작가 엔지니어 루나와 게스트 3시가 함께하는 3차 방송 너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양점. 와, 이런 곳이 있었어요? 진짜 재밌겠다. 언니, 혹시 시간 언제 가능하세요? 네? 언니, 너무 음주가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쪽엔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곳 말고도 다양한 곳이 있다면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키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키어 인사이드. 네, 10월의 퀴어 인사이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상평은 몇 번 남겼는데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날은 어쩌다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특정 지역의 공중 화장실이 동성애자들의 즉석 만남과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우 호모포빅한 발언이라 당황스러운 상태였고 같이 듣고 있던 한 분이 아우 동성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 라고 하셨거든요. 주제도 주제고 어쩔 수 없는 반응일까 하고 있었는데 듣고 계시던 다른 분께서 동성애는 개인 취향이라 상관이 없는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퀴어 프렌들리한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앞에서 혐오 발언 듣다가 동성애는 취향이니 상관없고 저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선을 그어주시니까 뭔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쪽인 게 티날까봐 퀴어 관련 주제가 나오면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요 정도로 성적 지향과 행동은 구분해서 보자는 말 정도는 해야 됐다 싶더라고요. 어디에서도 혐오 발언 안 듣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제아 컬러드의 너를 락앤롤만큼 좋아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신곡이에요. 제아 컬러드 멤버들도 퀴어 프렌들리하답니다. 히히.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레스퍼 화이팅! 라고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사연을 가지고 오셔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퀴어 인사이드의 주제는 뭐냐면요. 무지개 반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예상치 못하게 퀴어 호모포익한 그런 발언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저런 말을 이런 생각도 하지만 내가 괜히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내가 퀴어라는 게 들켜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루나는 그냥 무지개 반사를 하거든요. 그것 좀 호모포빅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라든가,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든가, 약간 눈치가 없는 약간 신입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막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꼬리도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서로의 자기 주장권이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성인들끼리 뭔가 서로가 좋다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붙는다면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뭐 마음 한구석에서 저분은 아니겠구나라고 혼자 이제 예선 탈락을 시키죠. 근데 다들 그런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저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괜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벽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도 그런 좀 질문이 많이 와요. 루나님 혹시 평소에 그냥 퀴어들과 잘 지내다가도 뭔가 비퀴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호모포익한 발언을 듣는다라든가 제가 뭔가 좀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퀴어라는 게 정말 소수자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빙빙빙빙빙 돌린다거나 내 입지를 위해서 괜히 아닌 척하면서 오히려 더 호모포익한 발언을 하는 그런 식의 공격형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옆에 누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옆에 내가 모르는 퀴어가 있을 수 있는데 괜히 그 사람한테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방어는 했지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간 떠민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요즘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탈을 쓰고 뭐 인권을 배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런 인류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좀 나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의 탈을 쓰면서 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매우 언짢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욱더 본인을 방어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저 사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퀴어란 게 밝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 사람 좀 인권에 대해서 과하게 좀 생각한다라는 그런 포지션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과한 인권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게 차라리 퀴어로서의 나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아직 잘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저를 좀 방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대놓고 내가 퀴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는 그러한 뭐 퀴묘한 이야기가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저를 양지에 올려놓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은. 어쨌든 간에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 정말 모든 것에 다 열려있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40대 분이 계셨는데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그때 뭐였지? 아마 뭔가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내가 아는 게이가 뭐 외국에 가서 결혼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과 동시에 그 모든 것에 다 오픈마인드했던 그 40대 분께서 갑자기 나는 그런 거 좀 병이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와 이렇게 사람은 까면 뭔가 속내가 드러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이랬더니 남자는 여자랑 사귀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랑 사귀어야 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들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라는 게 근데 솔직히 동물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가 있고 뭔가 외국에서도 그게 정치병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이랬더니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주변에 뭐 그렇게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더라 이랬더니 그분께서 그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이후엔 그분이 저를 약간 떠보긴 했어요. 혹시 뭐 연애 안 하신다고 하는데 뭐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시지 않냐? 혹시 누구랑 갔냐? 뭐 이러면 뭐 친구랑 갔다. 이러면 친구 누구?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친구랑 갔다. 뭐 오래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사진 달라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제가 뭐 이쪽이라는 거 아시게 됐고 좀 멀리 사라지시긴 했어요. 그러면서 네, 좀 평안함을 얻긴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나중에 다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식의 뭔가 공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는데 루아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밝고 아주 긍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꽤 먹히는 걸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뭔가 호모포빅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호모포빅한 발언을 들으면 당연히 당황해하죠. 당황하고 불안하고 움찔거리고 어떡하지? 내가 여기다 괜히 말 한 번 얹었다가 나도 몰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무서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말을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호모포빅한 발언을 하는 환경에 놓여진다면 어느 순간에는 속으로 내가 이런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반론을 해볼까라는 용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호모포빅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나중에 좀 얘기하지.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식의 얘기를 사람들끼리 잘 주제로 안 꺼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호모포익한 반응을 할 거란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지내는 것 같아요. 지내다가 한 번쯤 그렇게 수면 위에 올라오면 그때 저 사람은 월척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골라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가면서 솔직히 퀴어 중에서도 퀴어들끼리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트랜스젠더 호모 혐오를 한다거나 뭐 바이 혐오를 한다거나 뭐 저희가 늘 방송에서 지향하는 부치팸은 나누신다거나 뭐 부치는 이래야지 뭐 팸은 이래야지 약간 역할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다 보면 내가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고 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대처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모포익한 발언을 하시는 그 빅퀴어 분들을 만나는 건 좀 어렵지만 만약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은 퀴어 사람들한테 와서 일단 일러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일름보를 하시면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아마 해결책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호모포익한 말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동성애는 죄악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동성애가 왜 죄냐? 동성애를 해서 뭐 사기를 쳤냐, 뭐 살인을 했냐, 누구를 뭐 훔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가 키운 거는 상관없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내가 퀴어인 거를 인정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난 너는 안 좋아. 나도 보는 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퀴어로서 사는 거는 부모님한테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차피 내 인생이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줬을 뿐이지 살아오는 건 내가 살아오는 거다. 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누군가를 증오하든 어쨌든 간 나의 인생이고 뭐 말 맞다나 뭐 그렇게 살다가는 뭐 인생이 꼬인다 얘기하시는 경우에도 뭐 인생 꼬는 거 뭐 내가 내 팔자 내가 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아서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대포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무슨 얘기 했었지? 그 호모포익한 발언 중에 그런 얘기도 있죠.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문란하다. 네, 많은 퀴어분들께서 진짜 통탄할 얘기인데 뭔가 매체나 주변에 뭔가 양지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지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께서 엄청 퓨어하게 지내시다 보면 그것을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음란하니까 음란하지 않게 약간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퀴어들끼리는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요. 물론 누군가의 말처럼 뭐 저희의 개체수가 적은 건 아니지만 저희도 보는 눈이 있고 만나기도 어렵고요. 일단은 왜냐면 내가 퀴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퀴어란 걸 밝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내가 퀴어란 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쨌든 간 숨어서 조용히 비밀로 지내고 있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들 정말 극소수의 일인 거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맞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이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꽤 어려워요. 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음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음란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저희는 상대를 만나는 게 어려워요. 상대를 만났어도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음란할 수가 없어요. 음란하는 것은 약간 만나는 게 좀 많아야지 뭔가를 하잖아요. 솔직히 선생님들.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한 손으로 하면요, 선생님들. 그냥 손 그 부채예요. 그냥 시원해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꼭, 뭐, 키워드를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엄청난 막 소리를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저희 혼자 손만 흔들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SOS 부르는 식으로 손만 흔들고 있지. 저희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음란할 수가 없고요. 음란하다고 해도요, 그 음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문이 퍼져요. 저 사람 음란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음란하다고 소문이 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나시겠습니까? 저희도 인간이고 저희도 도덕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연애하고 싶고요.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약간 음란하다? 이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한 발을 빼죠. 음란하다고? 약간의 좀 부러움도 있긴 하겠죠. 야, 어떻게 하면 그게 음란할 수 있냐? 라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부러움이 있긴 하겠으나, 결국에는 그 사람과 그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본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벽을 느껴요. 네. 완벽?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벽 자체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라면 그 벽을 뛰어넘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음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약간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그 퀴어드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뭘 보셨길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애기가 어떻게 생겨? 이랬을 때 홍학이 물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처럼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음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살기에도 바빠요. 저희도 저희 살기에 바빠요.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인 뭔가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진짜 1인 가구, 1인 가정으로서 저희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란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것을 저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기 너무 바빠요. 듣고 계신 분들, 저희는 저희 살기도 바빠요. 어쨌든 간에. 네. 음란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좀 본인이 더 그분께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약간 너는 좀 그렇다라는 눈빛으로 왜 그런 말을 하시죠? 라고 하면 그분이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동성 연애자, 그러니까 왜 꼭 동성 연애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성 연애자들은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랬더니 뭔가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자기가 뭐 퍼레이드에 뭐 갔는데 뭐 그 퍼레이드에서 뭐 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 퀴어 퍼레이드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갈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일단은 벗었다고 한들 저희가 늘 퀴어 퍼레이드가 7월달, 6월달, 예전에 6월달이었잖아요. 지금 7, 8월에 하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옷을 그냥 벗는 게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네. 뭐 근데 그게 음란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벗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 사람 참 저렇게 벗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저거 살결 다 벗겨질 텐데 라고 걱정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꽤 오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음란하다는 게 왜 음란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그걸 좀 섹슈얼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뭔가 그 동성 연애를 하시지 않는 우리와 같은 이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안 음란한가요? 라고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가 비켜인 척 했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말을 좀 잘 못하세요. 뭐 그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표본으로 봤을 때는 뭐 그들이 좀 더 뭐 음란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왜 음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내 눈치 없는 사람처럼 계속 갸웃갸웃거렸더니 나중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셨나?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나 눈치 없습니다. 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약간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뿌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네, 더는 공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네, 화이팅 하세요 언니들. 네. 너무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상처받지 마시고 언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러블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어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지개 반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무지개 반사 잘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늘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무지개 반사의 약간 방어법이었는데 네, 그러면 무지개 반사 언니들 잘하시길 바라면서 사연곡 디어클러드의 너를 라켈로만큼 좋아해 듣고 올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가 공감하는 코너 퀴어는 업무 중. 네, 퀴어는 업무 중 두 번째 코너가 왔습니다. 벌써 10월의 주제까지 왔는데요. 오늘도 사연이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입니다. 퇴사를 할까 고민이 돼요. 4.5일 일할 수 있는 곳이고 조기 퇴근도 할 수 있어서 워라밸은 너무 좋은데 직장 자체가 오래되지 않아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요. 유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보고 요구하고 해야 하고 급여 문제도 계약할 때보다 조금 적어서 그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요. 몸도 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를 오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일한 지는 2달 정도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워라밸도 좋고 최소 1년은 채워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일할 맛도 안 나고 몸도 나빠지고 있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1년은 버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휴, 진짜 모든 회사원들 늘 생각을 하는 거지만 왜 평생 직장이란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요즘 따라 약간 고용의 불안정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도 뭔가 수습 기간이라는 거를 좀 빌미 삼아가지고 사람을 3달 정도 쓰다가 이제 속칭 이제 갖다 버리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실제로 뭔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들어갔지만 막상 그 일을 하기 위한 뭔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나의 경력을 위해서 뭔가 이직을 했는데 그 경력만큼의 일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안 맞는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이 있으면서 사람은 제대로 뽑지 않고 사람이 제대로 뽑히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을 좀 갈아 넣는 그런 식의 약간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퀴어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 가정으로서 나를 챙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0월의 주제는요. 자급자족 퀴어는 힘들다입니다. 네. 뭐 법적인 게 저희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뭐 저희끼리 보험 수혜자를 내 파트너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쓴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급자족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죠. 아니면 도저히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 외국에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고. 근데 외국에 가는 것도 내가 내 실력을 쌓아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퀴어라는 존재들은 진짜 자급자족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빅퀴어들이 부러운 게 그들은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존재 자체부터가 법적인 체제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진짜 극한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죽었을 때 내 파트너가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그 사람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내가 당당하게 이 사람이 나의 파트너다, 내 반려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사람들이 보호해준다는 게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반려자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좀 동거 체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나라에서는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저희들의 존재가 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죠. 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뭔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은 어떠한 마케팅 요소로서 뭔가 퀴어 베이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퀴어라는 존재에 대한 거는 뭔가 보호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그렇지만 내가 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상대방도 밥벌이를 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지기수로 있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좀 부담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빅퀴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이제 남성분이라든가 여성분이라든가 어쨌든 한쪽이 돈을 좀 2인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버시는 경우에는 주로 한 분이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있긴 한데 퀴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적인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내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내 파트너와 나 하나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체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냥 백수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빅퀴어들은 한 명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백수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하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도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빅퀴어들은 뭔가 당당하게 저렇게 일을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일 그만두고 싶은데, 일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매일 아침 6시, 7시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가지고 상사한테 까이고 후배한테 까이고 동기한테 까이고 열심히 내 실력 발휘하고 싶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 때문에 나는 늘 나를 가여하고 있고 약간 그렇게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그냥 밥 좀 깨작깨작 먹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이러한 삶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도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뭔가 동력이 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늘 네, 돈 많은 언니에게 시집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그런 언니들이 안 계시고요. 그런 언니들은 본인의 파트너가 그렇게 일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냥 같이 벌고 같이 모아가지고 뭘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저 같은
뭔가 비지비지거리는 아이들은 그냥 비지비지거리게 혼자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부러워요. 네, 어쨌든 사연을 주신 언니께서는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할 맛도 나지 않고 몸도 나빠진다고 한다면 1년을 버티는 것보다는 그냥 이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일한 지 2달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부터 여기는 이게 힘들고 저건 요구해야 되고 이것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래 다녀야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퇴사까지 고민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불안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괜히 저 사람은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느낌을 준다거나 저 사람은 근데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뭔가 애사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떴으면 그냥 꾹 지금 2개월이니까 10개월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본인을 갉아 드신다면 저는 꽤 몸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2달째시니까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더 버텨보시고 뭔가 바뀌는 게 없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서 이 회사에서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직이 된다면 바로 이직하시고요. 이직이 안 된다면 뭐 요즘에는 사회적 고용 불안정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발붙일 곳은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본인한테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버틸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뜨고 몸이 안 좋아진다면 거기는 본인이 다닐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아프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본인이 강박이 있다는 거란 말이죠. 본인이 일하는 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라서 몸이 아프면서까지 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 회사는 내가 다닐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카드빚과 대출비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요즘에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 써먹는 곳에서 일단은 일은 해볼까 생각도 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별 뜻이 없이 일을 하면 경력이 꼬일 테고 그러면 다른 데도 이직하기도 어려울 텐데 라는 좀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몸이 아프면서까지 일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저한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했던 일도 아니고 제가 원했던 곳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에서 현타를 느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내야 되는 월세도 있고, 뭐, 보험비도 있고, 뭐,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몰라도 커서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저에게는 지방세라는 게 나오고요. 보험비가 나오고요. 네. 그냥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큰 몇십이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다들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복권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노년 때라도 일하지 않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버틸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나갈까 싶은 생각도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네, 일을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몸이 아프면서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네, 퀴어하는 업무 중에서는 10월의 주제로 자급자족 퀴어를 얘기해봤는데 뭔가 제 주변의 퀴어들이 그런지 몰라도 다들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없다고 한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소일거리도 하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쉴 새 없이 다들 일을 하지? 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장 얘기하면 저도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자급자족 퀴어들 진짜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화이팅 해야 되고 빨리 법적인 절차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법제화가 빨리 돼서 뭔가 같이 살고 있는 뭐 동거인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좀 생긴다면 그렇게 해서 나의 보험비가 좀 깎인다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1인 가구로서의 세금을 내잖아요. 난 그게 너무 억울해요. 뭔가 내가 저 결혼한 커플보다 오래 사겠다고 한들 나는 내 파트너와 1인이에요, 그냥. 각각 개인이에요. 그냥 뭔가 개인 사업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와 내 애인이?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공동체 한 집단으로 보잖아요? 약간, 두 개의 회사가 겹쳐진 느낌처럼 약간 하나의 회사로 좀 커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회사로 합쳐져가지고 같이 뭔가를 으쌰으쌰 한다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빨리 한국에서도 여러 오래 사귄, 오래 함께한 파트너들께서 보호를 받는, 그리고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에 저도 네, 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퀴어는 업무 중 10월달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언니들께 오늘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노래 들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은 노래 하나 있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도리의 밤 듣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영화 같던 이 밤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근데 정말 사람만이 무서울까요? 산 사람만큼이나 무서운 게 없다 생각한다면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당신이 모를 그 이야기. 김연 이야기 시즌 2. 네, 마지막 코너 키미한 이야기 시즌2가 왔습니다. 이 코너는 무서운 게 없는 키워드들이 뭔가 무서운 게 있다.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나는 무서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건 좀 무서운데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월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또 마지막 사연 듣고 올게요. 루아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요즘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데 이상형이 쇼컷한 멋잘 부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업무 특성상 머리를 자르면 안 돼서 긴 머리거든요. 점점점점점. 그래도 나름 애인 잘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 좋아하는 애가 머리 짧은 사람은 취향을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 너무 암울했어요. 흑흑.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근데 최근에 퇴사해서 머리를 확 잘랐거든요.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평소에 얘기했던 테크웨어라는 것도 사고 완전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원래 저는 원피스랑 치마를 입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슬슬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저를 한 글자로 봐요. 머리까지 잘랐는데 저는 완전 온기 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저를 한 글자로 보고 대시하는가 싶어서 기분이 묘하고 어떡하면 좋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진짜 많죠. 네. 정말 너무
큰 얘기인데 오늘 사연이 이렇게 와서 주제도 갖고 와봤습니다. 10월의 주제는 뭐냐면요. 겉모습과 마음이 달라요. 부제 물취이모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물취이모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뭔 이모? 이랬거든요. 근데 물취이모라는 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물취이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월의 주제, 겉모습과 마음이 달라. 물취이모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흔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짧지만 한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가 우리는 흔히 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글자가 부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머리가 짧은 여자를 보면 당연시 약간 빠한 말이지만 저 사람이 약간 남자 역할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머리가 짧아도 여자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그렇게 나누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꽤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퀴어들 중에서도 머리가 짧으면 저 사람은 부치 두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저 사람이 뭔가 화장을 엄청 예쁘게 하고 뭔가 원피스와 치마를 맨날 입고 다니고 머리가 길다 하면 당연시 저 사람 팸이다 한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와 다르신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겉부 속팸, 겉팸 속부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치지만 속은 팸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팸이지만 속은 부치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겉과 마음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퀴어들은 서로를 만났을 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너 혹시 부치니? 팸이니? 물어볼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약간 머리가 짧으니까 약간 두 글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약간 한 글자 같은데?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신 분들도 있고 확실하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완전 두 글자 막 이런데 뭔가 생긴 거나 뭔가 보여지는 느낌은 뭔가 여리여리한 거 보니까 뭔가 팸인 것 같은데 싶은 약간 애매모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나는 뭔가 머리 짧은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두 글자를 좋아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짧아도 나는 한 글자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머리가 길어도 내가 근데 나는 좀 두 글자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머리가 짧아도 나는 같이 머리 자르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길어도 나는 머리가 긴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일단은 머리가 길고 티나지 않는 사람들은 일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반이라는 거는 비큐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 아마 비큐어를 얘기하는 걸로 했다가 최근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큐어인지 비큐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스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멋잘은 머리가 짧으신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멋잘 부치 네 글자를 얘기를 하면 머리가 짧은 부치를 얘기하고요. 긴 머부도 있어요. 긴 머리를 가진 부치에서 긴 머부라고 또 얘기를 하고 멋잘 팸도 있어요. 머리가 짧은 팸. 이래서 약간 그거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진짜 무궁무진한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뭔가 머리가 짧은 사람이 너무 좋고 키 큰 사람이 좋아서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 머리가 짧고 키가 크더라. 그리고 뭔가 생김새라든가 뭔가 옷 입은 스타일도 약간 두 글자 부치 같아가지고 만났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겉부속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실망했대요. 나는 완전 이렇게 강인한 사람을 원했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얘가 공주과더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어떡하겠냐. 뭐 생긴 게 너의 취향이면 그냥 업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막 부치팸을 나누지는 않지만 굳이 누군가가 저한테 너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부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나 팸이야 이러면 약간 나를 약간 좀 얕보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치마 입고 원피스 입고 화장 엄청 좋아해서 화장하고 막 머리 막 세팅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겉모습에 보여지는 그 역할 자체를 제 입으로 꺼내는 순간에 그치 너 팸 맞구나 이런 느낌이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부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얘기한 걸 들어봤을 때는 너는 부치인 것 같아 라고 본인들이 저를 또 본인들의 잣대에 또 평가를 또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게 좀 웃겨요. 진짜 블랙 코미디 같은데 키워드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허위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그 두 글자 부치 한 글자 팸을 약간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글자 딱 이러면 머리 길고 뭔가 화장 엄청 예쁘게 하고 엄청 하늘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무조건 치마를 입고 뭐 바지를 입는다고 해도 청바지에 엄청 라라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 원하는 것처럼 두 글자였을 때도 뭔가 다부지고 운동 좋아할 것 같고 뭔가 술 잘 마실 것 같고 나를 좀 리드할 것 같은 사람을 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키가 크고 뭔가 머리가 짧은 게 잘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께서 본인을 두 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키워드를 겉모습을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겉모습 딱 보고 쟤는 키가 크고 뭔가 다부지고 운동을 잘하고 뭔가 운동 좋아하고 뭔가 축구 좋아하고 뭔가 술 잘 마실 것 같고 나를 좀 리드하니까 쟤는 당연히 두 글자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딱 밝혀지면 딱 그 오픈 딱 하게 되면 나 허위매물 걸렸어. 나는 얘가 부친 줄 알았는데 팸이야. 약간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허위매물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엄청 핍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의 소신 발언으로, 저는 겉부속팸 너무 좋아합니다.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약간 머리가 짧고 키가 크신 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멋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머리 짧은 게 잘 어울리지? 어떻게 저게 키가 크지? 라는 생각을 약간 부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저를 리드해주고 싶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가 리드하고 싶지 그들에게 리드를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약간 성격적인 게 안 맞아서 머리가 짧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머리가 짧고 부치라고 본인이 표현하신 분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긴 팸을 좋아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은 제가 리드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부치를 좋아하는 김마부를 좋아한다? 또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그냥 본인의 두 글자라고 표명하시는 분들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허위매물인 겉부속팸을 정말 좋아합니다.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겉부속팸. 어떻게 생긴 거는 부치 같은데 속내가 저렇게 여리할까. 제가 진짜 방송에서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갭이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나를 리드할 것 같은 느낌으로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챙겨줘야 되고 리드해야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거팸 속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어쨌거나 최근에 그 허위매물인 겉부속팸 때문에 한참 고민했던 언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갖고 와봤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부치냐 팸이냐라고 판결을 내릴까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부치였냐로 보이는 생활정보, 생정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치 언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머리가 짧아야 돼요. 그게 가장 가시적인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짧고 화장을 별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화장을 별로 하지 않고 뭔가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악마의 자식처럼 검은색 옷을 진짜 많이 입는 것 같고 그 스냅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진짜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부츠라고 해야 되나요? 워커라고 하죠. 워커를 진짜 많이 신으시고 그 워커 안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깔창을 엄청 많이 넣고 다니시고 뭐 키가 크신 분들은 뭐 축복 받았으니까 뭐 간단한 뭐 운동화를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약간 셔츠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좀 큰 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것 같고 뭐 축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구 뭐죠 요즘에? 그걸 뭐라 하죠? 생각 안 나네요. 생각났다. 그 복싱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격투기라든가 몸을 쓰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미디움 템포의 느낌처럼 실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금을 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버를 많이 하시고 뭔가 그 남성복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그 약간 남친 룩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좀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바이브를 보면서 저 언니 부치였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반대로 한 글자 팸으로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가시적으로는 머리가 길어야 돼요. 머리가 길지 않으면 적어도 화장을 해야 돼요. 적어도 립스틱은 발라야 될 것 같고 립밤 아니요. 립밤은 부치였냐고 굳이 한다고 해도 좀 색깔 있는 립밤을 바르는 것 같고 팸 언니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틴트 아니면 립스틱을 바르시는 것 같고 라인도 빼시는 것 같아요. 라인도 그러니까 눈매 라인을 좀 눈꼬리 좀 올리시는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라인을 안 그린다 했을 때에도 마스카라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카라 하시고 아니면 그 뷰러를 좀 찝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고 뭔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약간 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느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팸 언니들은 약간 봄의 느낌이 나요. 근데 부치 언니들은 약간 겨울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가끔씩 그 여름에 청아한 느낌이 나는 부치 언니들도 있지만 대개적으로 많은 언니들은 좀 땀내가 날 것 같은 네, 약간 긴 코트를 가르며 올 것 같은 그런 언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치 언니들은. 네. 그리고 팸 언니들은 주로 옷이 좀 네, 쇼핑몰에 있을 것 같은 옷을 많이 입으시죠. 네. 약간 여성 한 20, 30대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 옷을 많이 입으시고 부치 언니한테 생각했을 때는 주로 화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핸드폰이 좀 아기자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치 언니들은 뭔가 핸드폰이 좀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 배경화면도 단조로운데 팸 언니들은 약간 화면이 좀 귀여워요. 예, 본인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애인이 있으시면 애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 올려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는 것 같고 부치 언니들은 그냥 그냥 사진 올리시는 것 같아요. 배경 사진도 그냥 풍경 사진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단조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약간 팸언니들은 좀 화려하신 것 같아요. 화려하고 좀 아기자기한 것 같고 부치 언니들은 그냥 약간 미니멀함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같은 느낌이 부치 언니들인 것 같고 약간 맥시멀리즘이 팸 언니들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저의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미니멀리즘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부치 언니라고 생각하고 좀 맥시멀리즘 느낌인데 하면 팸 언니라고 좀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부치 언니들 그 라이더 자켓 진짜 많이 입고 다니세요. 네, 이제 슬슬 이제 라이더 자켓에 목도리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팸 언니들은 라이더 자켓을 입어도 안에 꼭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니트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크게 꼰 니트가 있고 얇게 꼰 니트가 있는데 얇게 꼰 니트를 좀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니트보다는 약간 그물에 가까운 옷을 입으시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면티? 약간 긴팔 면티 같은 거를 입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핸드백 정도는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느낌은 그래요. 부치 언니들은 좀 맨손으로 다니는 것 같고 팸 언니들은 꼭 핸드백을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뒤에 매는 가방 같은 거 매시는 분들 보면 저분은 약간 부치인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고 어깨에 매는 조그만한 그런 핸드백 같은 거 어깨에 매는 좀 조그만한 핸드백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팸 언니인가? 이렇게 네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향을 알아보는 방법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성향을 어떻게 아냐 일단은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너 부치야 팸이야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너 뭐 온기빈이냐 온택이냐 너 기벤택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냥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저 사람 성향이 궁금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빼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게 굳이 뭐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너 뭐냐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너 뭐냐 너 부치냐 팸이냐 너 기비냐 택이냐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는 좀 물어보기 좀 부끄럽다 이렇게 싶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난 좀 부끄럼쟁이라서 그런 거 물어보기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먹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그 부치 언니들은 손톱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부치 언니들이 손톱이 짧은 이유는 내가 너를 뭐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짧다보다는 내가 너를 뭘 하겠다의 느낌으로 손톱을 자른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손톱과 발톱을 좀 다듬는 것 같아요. 뭐 공을 잡는다거나 공을 찬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좀 클라이밍 많이 하시니까 클라이밍도 솔직히 손톱이 길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복싱 같은 거 할 때도 손톱 길면 자기가 자기 그 손바닥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손톱을 좀 자르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손톱을 짧게 자르신다면 저 사람은 부치 언냐일 가능성이 한 50%더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팸 언냐는 약간 무이슈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좀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본인이 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로 본인이 약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덜 챙긴다거나 약간 뭔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을 때 이거 좀 아닌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을 때 내가 제일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폐머니아인 것 같아요. 물론 폐머니아들 중에서도 진짜 기가 세신 분들은 못 이기겠지만 그 기가 센 언니들은 또 화장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또 화장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마스카라 올렸으니까 팸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뭐 50% 먹고 들어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면 그 생태계 교란이라고 생각하는 겉부 속팸, 겉팸 속부는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가 중요한 모토인데 일단 왠지 저 사람은 부치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일단 50% 먼저 먹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뜯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약간 나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약간 흔히 말해서 약간 공주부치의 느낌이 든다 싶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팸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저 언니 진짜 기가 막히게 옷 진짜 잘 입고 화장도 진짜 잘하고 머리 세팅도 진짜 잘한다 싶은데 저 언니가 왠지 손톱이 좀 작다? 좀 작다? 짧다? 싶은 느낌이 든다면 저 언니 약간 붙일 수도 있어 라고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면 높은 확률로 겉팬 속부인 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겉팬 속부 언니들은 생긴 거는 팸으로 보이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치의 기운을 숨길 수가 없으시고요. 반대로 겉부 속팸 분들께서도 생긴 거는 부치가 생겼지만 본인의 내재되어 있는 그 공주를 못 버리세요. 그래서 그 미묘한 그 느낌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매우 하이 퀄리티의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웬만큼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봐야지 아는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본인은 진짜 온택이 진짜 중요하신 분이 있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진짜 온택인 사람이 꼭 필요하대요. 자기는 기웬택 절대로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놓고 물어본대요. 혹시 전 애인이 기비였어요? 라고? 전 애인이 기비였어요? 택이었어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어느 정도 서로의 호감이 있고 사귀기 직전에 가야지 그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딱 만났을 때부터 너 기비야 팽이야 물어보면 그거는 완전 성희롱이고요. 어느 정도 사귀기 직전까지 됐을 때는 근데 저는 솔직히 사귀기 직전까지 되면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바이브가 있어요. 솔직히 그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본인이 느끼고 호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너 혹시 그거 맞니? 약간 그 감별하듯이 너 혹시 그거 맞니? 라고 물어보고 뭐 맞다고 얘기하면 그때 yes, okay, let's go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뭐 본인이 접으시던지 아니면 그 관계를 관계를 접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이 본인의 고집을 꺾으시던지 아니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안녕 하고 헤어지면 고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겉부 소품이든 겉팬 소품이든 몸품이든 포인트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겉모습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나중에는 서로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걸 나중에 가서 사귀고 나서 마음이 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나도 싫다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점이 중요하시다면 그걸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약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얘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생태계 교란종들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인하고. 약간 사람들이 막 겉뱀속부, 겉부속뱀, 뭐 생태계 교란한다, 뭐 허위매물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들이 가지지 못하니까 괜히 약간 회박는 느낌이 든다. 제가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취향이고요. 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하대하고 그 사람들을 격화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은 또 상처받고 그럼 나는 일종의 약간 정상성을 하기 위해서 괜히 본인이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다 생각해요.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까워요. 그 인재들을 그게 핍박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구렁텅이에 몰아가시면 저같이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취향 저격자들은 너무 슬퍼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허위 매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허위 매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핍박을 받는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당당해지세요. 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나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거랑 다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꽤 갭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당당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취향을 알아보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11월 이제 올 것 같고 그 전에 계속 띵동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떡볶이 파티를 합니다. 저희 SNS에 저희 공고랑 신청서 올라와 있으니까요. 저희 레주파와 같이, 저 루나랑 같이 떡볶이 먹고 음료수 먹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SNS 참고해 주셔서 신청서 해주시고 저랑 11월 11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클로징으로 찾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벌써 클로징이 찾아오다니 너무 슬퍼요. 이제 곧 가을이 찾아올 텐데 언니들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면서 11월 11일 토요일에 있을 레즈파 떡볶이 파티에 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포하하항. 그러면 루나와 함께하는 오늘의 3주차는 여기까지.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